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 삼촌입니다. 저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고 나니 진정한 백수 파이어족이 된 것 같습니다. 파이어를 계획하면서 검토했던 것들, 지금은 대부분 다 진행되었고 진행하고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으로 먹고 살겠다며 퇴사한 저에게 종합소득세는 마지막 숙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알고 나니 사실 별거 없네요. 뭐든지 처음엔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아야 저도 내년 종소세 신고 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소득 내역서, 외국 납부세액 내역서, 이 서류 두 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주로 파이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서류 꼭 메모해 놓으세요. 국세청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증권사는 잘못된 정보만 알려주고 결국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저는 작년 24년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일부 있었고 금융소득도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월말 배당금 결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은 대부분 미국 주식 배당금입니다. 5월 초 국세청에 들어가 이것저것 눌러보며 신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세금을 285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소득 없으면 금융소득 8천만 원 정도까지는 종소세는 낼 거 없다더니 아무리 작년에 근로소득도 조금 있었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랴부랴 며칠간 이것저것 알아보고 제대로 알고 신고했더니 14만 원 정도 내라고 합니다. 지방세 포함 약 15만 원 되겠네요. 근로소득도 있었으니 이 정도면 군말 없이 낼 만한 세금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신고 과정에 대해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이런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 찾아보셔도 실제 해보지 않고서는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대충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 인증하시고 들어가시면 웬만한 정보는 전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 것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다 계산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청구서만 보내주면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못 불러오는 정보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각 개인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만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예적금,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것 같더라고요. 국세청이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정보는 첫 번째,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으며 납부한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세전 배당금의 15%겠죠. 두 번째는 해외에 납부한 세금 중 환급받은 세액, 정확히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원천 징수한 세액입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입력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해외 주식 외국 납부세액 내역서입니다. 저는 작년에 두 개 증권사를 메인으로 이용했고 이건 그중 삼성증권 서류입니다. 각 배당익 근거에 대해 일자별로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배당익 근거에 대한 합계 내역입니다. 국외 원천소득액 합계가 제가 삼성증권에서 받은 총 배당금입니다. 작년에 삼성증권에서 약 9,676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은 겁니다. 외국 납부세액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 납부한 세금입니다. 작년에 세금으로 1,526달러를 뗐네요. 정확히 15%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 금액은 15%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부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1,526달러를 세금으로 떼갔다가 올해 5월 초에 715달러를 환급해준 겁니다. 매년 4월에서 5월 초쯤 일부 회사가 현지 사정에 따라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순납부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에서 환급해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1,526달러 세금을 냈었는데 715달러를 다시 환급받았으니 실제 낸 세금은 811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 순납부세액을 신고서 중 세액공제, 해외납부세액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고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력 안 하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입니다. 환급받은 내역을 일부 가져와 봤는데요. 맨 윗줄에 있는 종목은 CONY입니다. 어느 달에 50불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50불에 15%인 7.5불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월 초쯤 5.33불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거 그대로 환전해서 국세청에서 빼갑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말한 두 번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원천 징수한 세액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요. 배당주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종목이 이러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이렇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올해 이렇게 환급받은 게 약 100만 원 정도이고 이걸 다시 국세청에서 빼갔습니다. 이 서류는 금융소득 발생 내역서인데요. 이 서류가 있어야 해외에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원천 징수한 세액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류 보시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 93만 5천 원 보이시죠? 이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했을 때는 7만 원이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원천 징수한 세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금융소득 발생 내역서를 증빙으로 93만 5천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불러온 대로 신고를 했다면 저는 아마 86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했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두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신고하기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뜨며 알려줍니다. 저는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들 몇 개 다시 불러오니 오류가 없어지더라고요. 오류가 뜨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 하는 건데 내가 뭔가 잘못 신고한 거면 어떡하나 궁금했었는데요. 잘못된 거 있으면 신고 다시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들이라서 틀릴 일도 많이 없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지방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지방세 신고로 연결되고요. 이건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어차피 지방세는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10%거든요. 증빙서류 첨부하기를 통해 신고하면서 참고한 서류들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는 6월 2일까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국세청부터 들어가지 말고 증권사에 연락해서 금융소득 내역서, 외국 납부세액 내역서를 이메일로 받는다. 국세청 로그인 후 나머지 정보들은 자동으로 불러오면 되고 금융소득 내역서를 참고해서 원천 징수소득세를 입력하고 외국 납부세액 내역서를 참고해서 세액 공제 항목에 외국 납부세액을 입력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핵심 포인트만 설명드려봤습니다. 이게 어차피 아무리 설명해봐야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